안녕하세요. GTR 이랑입니다. 와일드카드 경쟁이 한참 진행 중인 류현진 선수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정규 시즌 16경기를 남겨두고 오늘은 경기 없이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5일 휴식 후 내일 미네소타와의 주말 3연전에서 첫 번째 경기에 선발 등판 예정이고요. 그럼 먼저 현재 와일드카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와일드카드 순위에서 뉴욕 양키스와 함께 1위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보스턴과는 불과 0.001점 뒤져 있어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실제 확률적으로는 보스턴이 토론토나 뉴욕 양키스에 비해 더 높은데 그 이유가 앞으로 남은 14경기에서 보스턴이 상대할 팀들은 뉴욕 양키스와의 3연전을 제외하면 모두 승률이 5할 밑에 있는 팀들입니다. 이에 비해 토론토나 양키스는 지구 1위 템파는 물론 두 팀의 맞대결 경기도 남겨두고 있는 상태라 와일드카드 진출을 장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론토는 이제 남은 16경기에서 만나는 모든 팀들이 플레이오프 팀이라고 생각하고 경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 언론에서는 와일드카드 진출 시 팀의 로테이션이 어떻게 꾸며질지에 대해서 슬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스포츠 라디오와 신문 기사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저도 이와 관련한 스포츠넷의 아든 조엘린 기자의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수의 팬들은 너무 이른 이 기자의 기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16경기 이후의 일들도 생각을 해야 하는 팀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발 로테이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저도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도 며칠 전에 구독자분들을 상대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토론토가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을 하게 되면 누가 1선발이 되어야 하느냐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600분이 넘게 설문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총 624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로비레이가 53%로 1선발이 되어야 한다는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38%, 다음으로 만호아가 7%, 버리어스 2%,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치가 1% 순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설문 결과는 어제 경기 이전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사실 어제 경기 이후까지 포함한다면 레이의 결과가 더 높았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정말 레이의 이번 시즌 성적은 리그 최고이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들과 토론토 구단에서도 단연코 이번 플레이오프는 레이를 위주로 로테이션을 맞추게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한국에서 류현진 선수를 응원하시는 많은 팬분들께서는 많이 섭섭해들 하시겠지만 레이의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이번 시즌에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들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의 큰 활약으로 언제든지 또 다음 시리즈에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매년 일어났으니까요. 류현진 선수가 미스터 옥토버가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럼 기사의 내용을 보죠. 참고로 이 기사를 주목하는 이유가 이 기자가 토론토의 구단주가 운영하는 스포츠 방송국 기자라 어느 정도 내부 정보도 있을 것이고 미리 앞으로의 일정 등에서 구단의 홍보 차원에서 내보낸 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시작은 로비 레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레이의 피칭 스타일이 거의 클로저들이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던지는 것과 흡사하다고 하면서 마무리 투수들과 레이의 다른 점은 레이는 1, 2이닝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6이닝 이상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레이는 지구 1위 팀인 템파베이를 상대로 7이닝 동안 13개의 삼진을 잡고 팀이 6대3으로 승리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상대팀이 이미 어떤 공이 들어올지 아는데도 쳐볼 테면 쳐봐라 하는 마인드로 던져 삼진을 잡아내는 그가 놀랍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팀의 로테이션 이야기를 꺼냅니다. 로비레이와 호세 버리우스. 네, 류현진 선수 말고 베리우스를 이번 플레이오프 로테이션 주축으로 계획을 세우자고 하네요. 버리우스가 지난 템파와의 경기에서 7이닝 동안 잘 던져준 게 컸던 모양입니다. 앞으로 남은 16경기에 와일드 카드를 포함해서 플레이오프에 대비해서 이 두 선수의 스케줄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버리오스는 지난 4경기에서 1.98의 ERA, 삼진 30개, 27과 3분의 1이닝 동안 볼넷 2개를 허용했습니다. 버리오스가 한참 피크에 올랐다는 내용이죠. 복부 부상도 어느 정도 진정된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주엘링 기자는 친류파 기자예요. 친류현진파. 제가 이번 시즌 내내 칭찬을 했던 기자인데요. 이 기사에서도 류현진 선수에게 한 줄이라도 사과를 합니다. 항상 잘 던지지만 요즘 좀 일관성이 없어진 류현진에게 미안하다고요. 만화는 검증이 덜 돼서, 그리고 매치는 과소평가는 됐지만 또 믿기도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번 가을 야구는 레이와 버리오스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시작은 이번 미네소타 시리즈 일요일 경기에 만화 대신에 버리오스를 등판시키자는 것인데요. 그러면 마지막 주 양키스와의 3연전에 이 둘을 함께 등판시킬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번 시즌 양키스에게는 강했던 류현진 선수도 등판할 수 있고요. 특히 월요일이 휴일이라 5일 휴식이 가능하고요. 제 생각에 주엘링 기자가 이런 기사를 쓸 때는 벌써 구단에서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려한 것 같은데요. 벌티모어와의 마지막 시즌 경기 이후에 뉴욕이나 보스턴과의 와카 2위 동률이 될 시에 10월 4일 경기에 버리오스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네요. 아쉬운 점은 류현진 선수가 이런 계획에서 제외가 됐다는 것이네요. 물론 이 친구의 개인적인 시나리오지만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구단의 마음이 들었다고 보여집니다. 류현진 선수가 최근 경기들을 보면 믿음을 못 줬던 것도 사실이라서 뭐라고도 못하겠고요. 아무튼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양키스가 난데요. 시즌 성적에서 앞서기 때문에 홈에서 와일드카드 플레이오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보스턴을 만난다면 보스턴 원정에서 싸워야 하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최악도 있습니다. 세 팀 모두가 동률이 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와일드카드 1등이 세 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복잡한데요. 이 경우는 상대 전적에 의해서 보스턴이 1지명팀, 토론토가 2지명팀, 그리고 뉴욕이 3지명팀이 됩니다. 보스턴이 홈에서 경기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토론토는 옵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스턴에 가서 와일드카드 플레이오프를 승리하면 와일드카드 1등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면 다시 뉴욕에 가서 승리를 하고 2위가 돼서 다시 보스턴에서 와일드카드 경기를 하는 게 옵션 넘버 1이고요. 그러니까 홈 경기는 포기하지만 두 번의 기회를 가지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스턴과 뉴욕이 1등을 놓고 싸우게 하고 그 중에 패한 팀을 홈으로 불러서 와카 2위 경기를 하는 것이죠. 이 경우는 단 한 번의 경기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요.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남은 16경기에서 승부를 봐야 하겠죠. 아무튼 이 기사는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도 16경기가 남아있고 류현진 선수의 남은 경기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그리고 만화의 경우는 신인이라고 무시를 했는데 플레이오프에서 신인들의 돌풍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1993년도 토론토의 팻 행켄이 그랬고요. 아무튼 시즌이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네요. 저는 내일 류현진 선수가 미네소타를 상대로 등판하는 경기를 직관하러 갑니다. 4일이건 5일이건 그건 에이스에게는 핑계거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돼요. 무조건 잘 던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응원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류현진 선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1루 쪽 더가웃 뒤에 있을 건데요. 혹시 TV에서 찾아보세요. 오늘은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류현진 선수의 승전보를 전해드렸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